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친구와 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시 10분이 되어도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카톡을 보낼 수도 위치 공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30분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오다가 사고가 났나? 내가 장소를 잘못 알았나?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1시간을 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 멀리서 헉헉거리며 뛰어오는 친구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은 짜증보다는 이상한 안도감과 반가움에 가까웠죠. 도대체 우리는 그 막연한 기다림을 어떻게 견뎠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왜 그때보다 더 초조하고 더 쉽게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이전 기다림이 일상이었던 시절을 통과해 우리의 뇌가 현재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심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비밀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최근 느꼈던 이유 모를 불안감의 정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에는 지연된 보상,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의 시간을 견뎌내는 능력이죠. 스마트폰 이전의 삶은 이 지연된 보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을 사기 위해 레코드숍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멀리 떨어진 연인의 편지를 받기 위해 일주일을 우체통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심지어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일주일 내내 일요일 아침만을 기다렸죠. 이 과정에서 우리 뇌의 복측 피계 구역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파민이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릴 때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했고 그 상상은 뇌를 적절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즉,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영양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즉각적 보상의 시대에 삽니다. 궁금한 건 바로 검색하고 배가 고프면 30분 안에 음식이 배달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삭제되자 우리 뇌는 도파민을 너무 쉽고 빠르게 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의 가치는 낮아졌고 우리는 예전만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도파민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심리학적 선물은 바로 망각의 자유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기억 속에서 서서히 풍화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짝사랑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흑역사, 술에 취해 했던 실언들은 오직 목격한 몇 명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랬었지 하는 부드러운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중요한 가치만 남기는 가지치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박제되는 시대입니다. 10년 전 SNS에 올린 철없는 글이 오늘 나를 공격하고 헤어진 연인의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 한 선명한 화질로 내 주머니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디지털 인지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뇌가 정보를 잊고 치유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기억을 정제할 시간을 가졌지만 지금은 과거와 현재가 실시간으로 뒤섞여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과거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건 사실은 잊힐 수 있었던 권리와 뇌의 휴식을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최근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 이전 우리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도달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며 자아를 통합하는 창의적인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고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멍하게 하늘을 보거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서 이 틈새 고독을 앗아갔습니다. 1초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고 화면을 켭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대기 시간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연결되지 않음에 대한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이 현대인의 기본 정서가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영상을 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기다림은 정말 고통스럽기만 했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한 달을 기다려 받은 편지의 향기가 얼마나 진했는지 말이죠. 그 기다림의 근육을 길러온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심리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분석한 심리학적 통찰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전의 기다림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뇌에 여전히 천천히 차오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회로가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겠지만 가끔은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선택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음악을 끄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즉각적인 카톡 대답보다 깊이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적는 문장의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뒤집히는 이음새를 통과해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고 착지하는 법을 몸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견뎠던 그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오늘날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안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트는 구름씨였습니다.